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에 핵심적인 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 세일즈의 정윤성 소장입니다. 오늘도 핵심적인 종목들을 핵심적으로 좀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떠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코스피 지수부터 어떤 시황적인 측면을 좀 보시겠는데요. 먼저 코스피 오늘 장 초반에 상당히 좀 강하게 가다가 여기에서 좀 뒷심이 좀 약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최대의 이슈는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주가 대부분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알맹이 없는 상승에 대한 부분이 연출이 되었다는 부분이 사실 오늘 장 초반에 강했던 부분을 뒷심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 사실은 오늘 삼성전자 등의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던 이유는 어떤 실적적인 측면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어떤 한 가지의 단기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이 사실 크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알맹이가 없다라고 했죠. 결국에는 주도주들에 대한 부분이 세컨더리 또 그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또는 업종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이 오늘 장 초반 의 강세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지는 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좀 중요한 것이 외국인들과 기관들 무엇 하나 확실한 수급이라는 부분에서 받쳐줄 수 있는 주체가 부재하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기관들의 현물 매도에 대한 부분 우선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대량의 그런 매도세가 좀 추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순매수세 이 부분이 좀 받쳐주긴 했었지만 향후에도 봤었을 때는 현재 미국의 경기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장이 좋았었던 이유가 경제지표가 결국에는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달러에 대한 강세에 대한 여부 달러가 강세가 되면 보통 외국인들의 어느 정도 이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시장에 대한 안정화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도 지금 봤었을 때는 22에서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무리하게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 그 얘기는 즉 은행들의 지금 현재 부실화 여부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원화 대비 달러 강세를 통한 외국인들의 이탈보다도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크기 때문에 향후에 외국인들의 수급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해질 수가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하루 매도, 하루 정도 순매수 이런 부분이 계속 어떤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 또한 기관들의 수급이 맞닿는 날 좀 박스권을 한번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만들 수는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글로벌 변수들이 계속적으로 도사리고 있다는 점, 특히 미국 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 뭐 강보합권, 약보합권 등락을 좀 거듭했었지만 결국에는 어떤 뒷심에 대한 부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한미약품 이후 제약주들의 센티가 좀 약해졌는데 우선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좀 나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반도체 업종들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는 거. 코스닥에서 사실 지금 볼만한 업종이 반도체 외에는 사실 이렇다 할 종목들이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반도체의 차익 매물, 하지만 지수를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었던 이유는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전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뭐 마크로젠을 중심으로 해서 뭐 어떤 의료 장비 쪽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요. 어제자부터 보면 필러 쪽과 어떤 보톡스 쪽에 대한 해외 쪽의 매출 증가세 이 부분이 향후에 코스닥의 지수 견인에 대한 역할을 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를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포트가 지금 한 종목밖에 없죠. 지난주부터 이제 제가 맡아서 했기 때문에 포스코 한 종목이 있고요. 매수가는 22만 9천 원, 1.5%의 수익권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포스코 현재 말씀드렸었죠. 중국 특히나 철강에 대한 부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석탄 가격이 지난주 대비해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석탄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철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연료들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철강 가격의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철강 가격 제품의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실물 경기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지금 부동산이 난리가 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뭐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에 돈을 풀었던 것이 증시보다도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호황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시멘트와 철강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철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하반기 내후년도까지도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포스코는 우선은 목표가까지 우선은 장기적인 홀딩을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이후 좀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중기적인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우선 3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었죠. 손절가는 2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의 전략으로 한 달 15%의 수익을 이루자라는 전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정윤성의 포트폴리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서울경제TV의 한 주의 핵심적인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 종목 세일즈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선은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갖고 나왔을지 정말로 궁금하시죠? 네, 저도 이런 궁금증을 대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이 오늘 나올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려아연입니다. 오늘 장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이 부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알아보실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우선 하나씩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려아연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겠죠. 우선은 주요 매출 구성을 보면 대부분 이제 비철금속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했죠. 지난주에 포스코 철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은 비철금속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이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철자가 들어간다는 것도 한 가지의 공통점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수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것은 이따가 투자 포인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고려아연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아연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연이 매출에서 보면 35%의 그런 절대적인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은, 그 다음에 연, 그 다음에 금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고려아연의 종목에 대한 움직임은 거의 금 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선 사실은 어떤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이 제품들을 각각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광물을 녹였을 때 부산물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면 금에 대한 성분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이 나오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려아연에게는 어떤 주가적인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만약에 금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보면 고려아연 주가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 금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고려아연의 주가도 따라서 동반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향후에 금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겠는데요. 먼저 다음 투자 포인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에는 금값이 오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금 가격은 고정이 돼 있습니다. 금 가격은 안 움직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금 가격에 대한 가치. 사실은 골드바가 요즘 뭐 홈쇼핑 같은 데 많이 나오죠.
휘황찬란하게 저도 상당히 좀 갖고 싶은데 이 금에 대한 가치를 뭘로 매기죠? 원, 국제적으로는 달러를 매기죠. 이것에 대한 가치는 사실은 그냥 금덩이일 뿐입니다. 사실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가치를 매기기 위해서 달러로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달러 가치, 달러 인덱스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이거는 뭐 금뿐만이 아니라 원유라든지 다른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금 가격이 더욱더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바로 이 달러에 대한 강세에 대한 여부와 더불어서 금이라는 것이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어떤 글로벌의 안정화 이런 부분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선은 도이치뱅크 사태가 벌어졌었죠. 어떻게 봤었을 때는 유럽 특히나 독일에서 최대의 은행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는 어떤 리먼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기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ECB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ECB의 정책은 지금까지 어떻게 됐었죠? 일본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리기를 원했습니다. 금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불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선은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금리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이치뱅크가 현재 여태까지 실적이 좋지 않았었죠. 두 번째, 여기다가 대규모의 벌금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도이치뱅크가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향후에 금리를 또 하향을 했을 경우 도이치뱅크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도이치뱅크가 위험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도이치뱅크가 투자했던 나라들을 보면 뭐 물론 국내도 있겠지만 남유럽, 동유럽 이런 쪽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 향후에 그 은행 부실에 대한 여파가 독일과 유럽 전체로 번져질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면 시장에 막대한 리스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금 가격이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물렸었는데 ECB에서 어제 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바꾸겠다라는 스탠스를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처음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것이 어떤 변화로 벌어질지를 좀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벌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달러에 대한 수요의 증진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금 가격이 하향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미국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공식이 있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결국에는 12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로 또 한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금리 인상을 할수록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올라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금 가격은 하락을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이런 부분이 장기화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두 번째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미국채가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보면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무역을 할 때 미국의 고객사죠. 수출을 엄청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뭘 받죠? 달러를 받습니다. 그걸로 여태까지 샀던 게 전부 미국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들 아시죠? 중국이 미국채를 많이 갖고 있고 이것들로 인해서 어떤 협상을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국채를 계속적으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받은 걸로 뭘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최근 들어서 뭘 사고 있냐? 금을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포스코 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드렸죠. 그것과 비슷하게 중국에서 모든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중국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중국 소비주들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친숙했던 다른 종목군들도 다 중국인들로 인해서 중국이란 거대한 자본을 통해서 수혜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금을 왜 사고 있냐? 결국에는 달러 대신에 달러를 왜 샀었을까요? 미국 국채라든지 달러를 샀던 이유는 어떤 글로벌 통화를 갖고 있어야지만 그것을 나중에 위안화로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미국채를 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금에 대한 것들을 사면 금은 인류와 역사와 함께 했죠. 결국 보면 인류 역사상에서 화폐는 조개부터 시작해서 조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유럽 국가들 화폐, 결국에는 파운드였고요, 100년 동안. 그러다가 달러로 바뀐 거죠. 거의 인류 역사상에서 보면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달러가 사실 있습니다. 짧게 갖고 가는 겁니다. 100년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화폐를 어디로 보고 있죠? 위안화로 다들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위안화도 짧습니다, 사실은. 화폐라는 것은 국가의 흥망성쇠인데, 국가의 흥망성쇠가 계속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것은 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의 가격은 좀 빠졌지만 이것은 사실 금 자체에 대한 수요보다도, 미국, 달러에 대한 강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리스크가 죄점화 시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반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이치뱅크 사태가 일단락이 된 게 아닙니다. 잠시 안정세를 띄었지만 그 이후 때 어떤 불거졌을 때 또 한 가지는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토론 준비 열심히 해온 거예요. 그래서 힐러리를 완전히 입으로 완전히 눌렀다라고 하면 다시 리스크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때 다시 금 가격이 바운딩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점도 고려 아연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투자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아연인데 이 글로벌 아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감산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광산 폐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글로벌 아연 수요의 47%를 중국이 갖고 가고 있는데 아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자동차가 가벼워야 되죠. 그러면 앞으로는 알루미늄이라든지 새로운 신소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 아연의 가장 큰 매출처이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고려 아연 오늘자에서 급락을 보여주면서 이틀 연속, 3일 연속 거의 음봉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최근 들어서 이런 낙폭, 거의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떨어지는 칼날 한 번 잡아야 될까요? 한 번 잡다 보면 피가 납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위에서 스펀지도 받고요. 그걸 뚫고 내려갔을 때 또 한 번 또 받아주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한 중력, 어떤 막아주는 힘 때문에 결국에는 바운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사기보다도 어떤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오늘장에서의 좀 바운딩 이후 좀 매수에 대한 부분 우선은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매수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44만 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화면에 나오다시피 55만 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42만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가가 지금 고려아연이 한 46만 3,500원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를 44만 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 부분은 바로 어떤 현재 사기보다도 분할로 접근을 해서 내 평균 단가를 제가 말씀드렸던 43원에 맞추라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려아연까지 한번 알아보셨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의 포트폴리오를 화면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우선은 이제 두 종목이죠. 포스코와 고려아연. 오늘 같은 경우 고려아연은 신규 편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가지 모두 다 어떤 장기적인 전략에서 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두 가지 모두 다 중국이 현재 살아나고 있는 그런 경제의 지표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와 내년도까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로서는 지금 바벨 전략으로 봤었을 때 양대축, 그러니까 바벨 같은 경우도 봤었을 때는 어떤 대형주들과 중소형주를 같이 갖고 간다고 했죠. 결국에 역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도가 얇은 봉과 양옆에 큰 어떤 무게추가 있죠. 고려아연과 포스코, 어떤 코스피 내에서도 우량주로서의 그런 글로벌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양대 축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양대 축을 또 갖고 나올지 아니면 손잡이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중소형 어떤 짧은 종목들을 갖고 나올지 또 다음 주에 또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 정윤성과 함께 종목 세일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수익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종목 세일즈 게시판에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세일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종목, 강력한 종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